공인중개사 취업, 개업 및 창업을 위한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진짜 중개실무 전수 카페입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 시청은 무료이기 때문에 유료 교육과는 달라야겠죠. 너무 무겁지 않게 제가 집필한 진짜 중개실무 서적을 함께 보며 필요한 정도의 코멘트를 부연하는 식으로 샘플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개업자 입장에서 바라본 부동산 거래의 과정은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 의뢰 접수받음. 2. 해당 물건에 대한 광고. 3. 물건 확인. 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대장 등의 제반 서류 확인. 5. 양쪽 의사 타진. 6. 계약. 7. 잔금. 8. 이사.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과정 중 4번, 즉 중개 의뢰 접수를 받은 해당 물건에 대하여 광고를 한 이후, 그 광고를 보고 온 손님과 함께 해당 물건에 대한 확인을 한 이후 관련 제반 서류를 확인하는 부분에 대하여 코멘트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 살펴보시죠. 5. 양쪽 의사 타진. 양측 모두 계약 의사를 보일 경우, 즉 양측 모두 계약 조건에 합의하며 계약하겠다고 하는 경우, 본 계약일을 잡기 전에 미리 계약금의 일부,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받기도 하며 실제로는 대부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일부를 주고받는다고 봐야죠. 계약금의 일부를 주고받기 전 중개업자는 해당 계약의 개략적인 계약 내용을 문자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전송함이 유익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주고받지 않고 바로 본 계약을 예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측 모두 계약 의사를 보인 직후 이렇게 문자를 전송함이 유익하다. 사실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유익함을 넘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기 전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와 대조 및 확인, 매수인 또는 임차인을 안심시킨다면 더욱 완벽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필수 과정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양측 모두 계약 의사를 비치면 대략적인 계약 내용을 정리해서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문자로 보내고, 거래 당사자 모두 승낙하면 매도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받아서 갓 뽑은 등기부와 함께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여주시고, 문제가 없으면 계약금의 일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계약 의사를 비치면 대략적인 계약 내용을 정리해서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문자로 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문자의 샘플도 책에 넣어놨고, 수업 시간에는 다른 중개 대상물이나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문자 샘플도 드립니다.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계약의 개략적인 계약 내용 문자 샘플. 서울특별시 중구 현우동 101번지 현우주택 101동 101호에 대한 매매 계약 내용, 가상의 주택입니다. 0. 총 매매대금 얼마, 계약금의 일부 얼마 언제, 본계약 얼마 언제, 중도금 얼마 언제, 잔금 얼마 언제. 금액이 정확해야 함은 물론 계약금의 일부, 본계약, 중도금, 잔금의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재하도록 합시다. 1. 본 계약 목적물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계약금의 일부인 2천만원 입금 이후로 본 계약일까지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 기타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도록 한다. 기 설정된 근저당권은 잔금일에 말소한다. 소유자에게 하는 말이죠. 즉 가계약금 들어갔으면 추가 담보대출을 받는다든지 등기부 건드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2. 2023년 1월 1일 매수인은 계약금의 일부인 2천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3. 2023년 1월 8일 19시 본계약을 진행한다. 다만 본 계약서 상의 계약일은 법무상 2023년 1월 1일로 기재해야 하며 계약금의 나머지 일부인 4,900만원은 본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혹시 헷갈리신다면 제가 올린 영상 중 초보 공인중개사가 진짜 알아야 하는 것들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 4월 1일 12시 잔금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잔금날 잔금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법무사 불러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등기 업무도 수행하겠다는 소리죠. 5. 중도금 전의 단순 변심에 의한 일반 계약 해제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계약금의 일부만 입금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일부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판례 하나를 살펴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대법원 2014-231378 판결의 판결 요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러한 판례 덕분에 계약금의 일부만 입금된 경우에도 매수 임차인은 매도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 전체의 배액을 상환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매도 임대인은 매수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나머지를 입금하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굉장히 복잡한 사안에 대한 판결로서 다른 일반적인 사안들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이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주고받기 전 해당 계약의 개략적인 계약 내용을 문자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전송할 때 계약금의 일부만 입금된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일부를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함을 명시함이 유익할 것이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계약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협의, 융통성 있게 일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판례가 걱정이 되신다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문자에 미리 그 내용을 포함시켜 버리면 되겠죠. 계약금의 일부만 입금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일부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자, 해결됐습니다. 6. 상호 간 추가 또는 수정할 특약사항이 있다면 본 계약 시 협의한다. 잘 읽어보시고 승인 문자 부탁드립니다. 승인 문자까지 실제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5번 양쪽 의사 타진 부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